어지야클럽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모처럼 제가 서울에 출장 나와서 영상을 찍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아주 더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네. 지난주에 그 빅토리아 교육청, 그러니까 멜번이죠. 네, 멜번에 있는 일선 그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6분이 한국으로 이렇게 출장을 나왔어요. 그 멜번 교육청에서 이렇게 주선을 해가지고요.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7개 에이전트랑 그 교장, 교감 선생님 6분이랑 그리고 멜번 교육청 관계자분들 해서 한 20여 분 정도가 이제 워크숍을 좀 했는데, 그때 이제 각 학교들 그 6개 학교의 교장 선생님 혹은 교감 선생님들이 직접 그분들 학교에 대한 설명,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조교학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하나하나 상담할 때 뭐 알려드릴 내용이긴 한데, 이 내용이 좀 괜찮아서 한국에서 멜번 쪽으로 조교학을 가려고 하는 분들이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려고요. 자, 호주 조교학 멜번 지역 공립중고등학교, 자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말씀드릴 이 학교가 이렇게 6개입니다. 브라이튼 세컨더리 하고요, 엘우드, 그리고 쿠넝, 그리고 노스 딜롱, 그리고 팍데일, 사우스 오클레이, 이렇게 6개인데,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오시기도 하고, 교감 선생님이 나오시기도 했는데, 그 교장, 교감 선생님이 그 프레젠테이션 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학교 이름을 구글에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멜번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한 25분 정도 내려가면 엘우드 칼리지라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한 10여 분 정도 더 내려가면 브라이튼 세컨더리 칼리지가 있고요. 좀 더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면 파크데일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멜번 시내에서 조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렌트비는 조금씩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쿠넝이라고 있죠. 여기도 교민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동네인데, 이쪽에 있는 또 쿠넝 세컨더리 칼리지가 있고요. 좌측 아래쪽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이게 딜롱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빅토리아주에서는 멜번이 가장 큰 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도시가 이 딜롱이에요. 한국의 한화 디펜스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또 이 딜롱에 진출해 있기도 하거든요. 여기도 꽤 괜찮은 도시인데, 여기에 또 노스 딜롱 세컨더리 칼리지가 있는데, 이렇게 6개 학교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멜번 지역에 조교학을 가실 때는 멜번 시내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북쪽이거나 약간 서쪽 편에 있는 학교들보다는 남쪽이나 동쪽에 있는 학교들이 좀 더 선호되는 동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멜번 교육청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여기 학교 찾기, Find School 해서 학교 이름을 치면 그 학교에 대한 뭐 특징, 장점들이 나오는데, 또 뭐 여러분들 그렇게 찾아보시면 더 좋고요. 제가 조금 요약해서 한국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요소를 좀 뽑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가만히 보시면 학교 이름 밑에 빨간색, 오렌지색, 초록색 이렇게 네모가 보이시죠? 예. 그 빨간색이면 풀 카파시티라고 해서 이제 이건 지금 자리가 아예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오렌지면 리미티드, 아주 일부 학년에 일부 자리가 지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린 색깔이면 이제 여러 학년이 다 가능할 수 있다는 건데, 하나 혼돈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린 색깔에 지원하면 무조건 입학허가서가 나오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과일 가게에서 과일 사듯이 내가 그냥 사면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 호주 초중고 학교 자리 배정 받는 거는 그 학교에서 원하는 또 그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우리 아이가 또 맞아졌을 때 그게 맞는 거거든요. 어떤 학교 교장 선생님은 또 아주 다문화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7학년 남자아이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7학년 남자아이에 유독 한국 아이가 좀 있다 그러면 또 한국 아이는 더 이상 안 받고 다른 나라 다양하게 이렇게 또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그린 색깔이라고 무조건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6분의 교장, 교감 선생님이 참 대단하신 게요, 이 한국을 오시면서 이게 학교 브로셔인데, 딜롱 세컨더리, 뭐 파크데일, 여기 사우스 오클레이 이런 식으로 브로셔를 이렇게 한글로 만드셔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명함도 있잖아요. 앞쪽은 영어인데 뒷면은 또 한글로 된 이 명함을 가져오셨거든요. 근데 이분들 학교에 유학생이 몇 되지 않고, 그 중에 한국 학생이 아예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한국 학생이 있어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한국 브로셔까지 준비해 오신 게 참, 그래도 이 다문화에는 정말 적극적인 학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지난주 5월 17일 날 그 코엑스에서 호주 유학 박람회 할 때 이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다 참여하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프로모션이에요. 원래 멜번 교육청에 초중고 과정으로 지원을 하면 지원할 때 어플리케이션 피가 302불, 한 30만 원 가까이 돈을 내고 신청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6월 18일까지는 지원비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멜번으로 우리 자녀를 조교학 보내려고 하고 계셨던 어머님들이 뭐 내년 상반기나 내년 뭐 7월쯤에 입학을 시킬까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신청하면, 신청은 보통 1년이나 1년 반 전에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신청하면, 이 30만 원 가까이 되는 신청비 없이, 지원이 됩니다. 제가 밑에 이메일 남겨드릴 테니까, 뭐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그런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건,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교 하나하나 제가 살펴봐 드리죠. 자, 첫 번째가 이 브라이튼 세컨더리인데, 아까 그 지도에서 보면 이제 남쪽으로 한 40분 정도 운전해서 내려가면 닿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멜번 시내까지 왔다 갔다 하기에 충분한 거리고요. 또 거주 지역으로도 또 굉장히 또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선호도가 조금 높은 학교고, 저희도 뭐 드문드문 1년에 몇 명씩은 이 브라이튼 세컨더리 학교에 학생을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전체 학생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호주는 7학년부터 12학년을 하이스쿨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게 주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학교는 그걸 칼리지라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멜번하고 시드니 같은 경우는 7에서 12, 그러니까 중고등학교가 하나의 학교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립학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쭉 한 학교에 같이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과정, 그리고 7학년부터 12학년, 중고등학교 과정,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6개 학교 안내해 드릴 이 학교들은 전부 중고등학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학생 수가 한 1000명 정도 되니까 6개 학년에 1000명 정도면 한 중간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 유학생은 조금, 여기는 유학생이 좀 있는 편이죠. 한 9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페니라고 하는 이 교감 선생님, 그리께인데, 페니 교감 선생님한테 지금 현재 한국 학생이 좀 얼마나 있나요? 여쭤보니까 지금 현재 10명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텀 되면 또 인원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겠죠. 다행인 거는 여기는 캐치먼트라고 해서 그 공립학교는 한국도 마찬가지 권역이 있잖아요. 그 권역 안에 살아야 그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유학생한테는 한국에서부터 호주 집을 미리 렌트해 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다행히 유학생한테는 좀 이 캐치먼트를 좀 플렉시블하게 적용을 해 주신다라고 해요. 근데 시드니나 브리스번의 인근 혹은 멜번 인근 지역은 아주 이 스트릭하게 권역을 따지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반드시 입학 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호주 들어가면 그 권역 안에서 렌트를 해야만 그 학교 입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브라이튼 세컨더리는 좀 플렉시블하니까 그건 좀 다행이고요. 자, 브라이튼 세컨더리는 그리고 다행히 학교 안에 ELC가 있어요. English Language Center라고 하는데, 요게 조금 용어가, 예를 들어 뉴사우스 웨일즈 같은 경우는 이걸 IEC라 그래요. Intensive English Center. 그리고 이 빅토리아 멜번은 ELC라 그래요. English Language Center.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부르는 용어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 요게 학교 안에 있으니까 훨씬 수월하죠. 호주에 와서 한 2텀 정도 영어 집중 과정을 좀 하고, 물론 이때 하는 게 영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8학년으로 왔다. 8학년에 수학도 좀 하고 8학년에 과학도 좀 하고 이런 걸 해요. 주요 과목을. 그런 다음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호주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호주 아이들이 있는 클래스로 조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입학은 이 브라이튼 세컨더리는 텀 1, 텀 3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1년에 4텀이 있잖아요. 그죠? 1월 말, 4월, 7월, 10월 이렇게 4번 입학을 하게 되는데, 브라이튼 세컨더리는 아무래도 이제 학사 운영을 조금 효율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달이라든지 10월 달에는 입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학을 갈 때는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노 홈스테이 어빌러블을 하니까, 만약에 가디언이 함께 오지 않고 우리 아이만 와서 홈스테이를 해서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브라이튼 세컨더리는 현재는 가능하지 않아요. 이렇게 멜번 학교들이, 멜번에 있는 이 공립학교들이 참 까다로운 게 학교마다 입학 조건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브리스번이나 시드니 같은 경우는 교육청 산하 공립학교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 배정이 되냐 안 되냐 요 차이는 있는데, 근데 멜번 지역은 학교 하나하나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다 달라서 일을 하는 저희들도 좀 이렇게 학생의 조건이랑 학교의 조건을 잘 이렇게 좀 매칭을 해야 되니까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자, 제일 밑에 보시면요. LBOTE라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줄여서 부르는데, 이게 Language Background Other Than English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영어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건데, 예를 들어 저도 뭐 저희 아이들 호주에서 다 태어났지만 저희 집에서는 그래도 섞어서 쓰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어가 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8%라고 해서 이 38% 아이들은 다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100% 네이티브인데 그 가정의 부모가 호주에 이민을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38%가 다 까만 머리냐? 아니죠. 유럽에서 왔거나 뭐 러시아에서 왔다 하더라도 백인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나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은 영국 빼고는 영어가 메인 언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꼭 38%가 다 뭐 아시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 비율은요, 한 20% 정도에서 한 60% 정도 사이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근데 저 랭귀지 백그라운드 other than English가 뭐 한 80% 가까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 이민자 비중이 높은 거고요. 뭐 20% 이내가 된다라고 하면 처음에 조금 적응할 때 조금 애를 먹기도 하고, 그 학교 자체가 다양한 나라의 유학생을 이렇게 경험해본 핸들링 해본 경험이 좀 적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저 비율이 조금 높다라는 거는 그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뭐 예를 들어서 ELC 같은 거는 훨씬 더 노하우가 많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학교는 상당히 성적이 중상 이상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이 브라이튼 동네도 괜찮고 성적도 좀 우수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 동네의 렌트 값은 주당 한 550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550불 부터입니다. 네, 550불 부터니까 엄마들 눈높이에 좀 맞는 이렇게 좀 그런 데는 600불 다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몇 가지 더 특장점이 있는데, 이 학교가, VCE에서 상당히 이제 우수한 성적을 내는데, 이 VCE는 대입시험 같은 겁니다. 주마다 불려지는 이름이 좀 달라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시드니 같은 경우는 이걸 HSC라고 하고요. 퀸슬랜드 같은 경우는 QCE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걸 통해서 호주 수능 점수에 해당하는 에이타라는, 성적이 나오는데, 저거는 제가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니까요. 에이타 고득점 전략. 이미 자녀가 호주에 지금 와서 뭐 9학년, 10학년, 11학년 다니고 있다 그러면 호주 수능 제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제가 밑에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에이타 고득점 전략 해서 영상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브라이튼 세컨더리가 성적이 좋은 만큼 또 수학, 화학을 조금 더 중요시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은 자기가 스스로 과제할 때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 뭐 학원이나 뭐 과외 선생님을 찾을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당번제로 해서 방과 후에 남아서 일주일에 2회 정도는 이 주요 과목 같은 것들은 또 별도로 숙제 서포트를 또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교감 선생님 자체도 또 그리스계 이민자다 보니까 이민자 학생들의 또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또 11학년, 12학년 호주 대입 진학을 준비해야 될 학년이 되면 또 진학 지도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맞춤 상담을 또 학교에서도 해주기도 한다고 하고요. 처음에 이 학교 들어가면요, 이 하우스라 그래요. 이게 한국의 옛날에 그 천군 백군? 너무 올드한가요? 예, 예전에 왜 제 학교 다닐 때 천군, 백군 나누어서 뭐 스포츠 경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국에서 하잖아요. 보통 호주 학교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브레넌, 골드스테인, 커비, 마보 뭐 이렇게 해서 4개로 이렇게 나눠져서 각 스쿨 안에 하우스별로 또 캡틴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할 때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을 이렇게 하는데, 학년별로 스포츠를 하지 않고 그 그룹별로 하기 때문에 그 그룹 안에는 7학년부터 12학년이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은 학년끼리 어떤 무슨 스포츠 경기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 학년 안에 다양한 스포츠, 뭐 예를 들어 댄스 팀이 있다 그러면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 같이 뭔가 한 팀, 원팀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뭐 스포츠 활동 다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또 쇼핑센터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으로도 괜찮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엘우드. 야, 여기 정말 학교 성적 좋은 학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6개 공립학교 중에서는 성적이 제일 우수한 학교인데, 상당히 웬만한 사립학교만큼 성적이 괜찮을 정도로 좀 멜번 지역에서는 우수한 학교인데요. 여기 그 교감 선생님, 윌리엄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되게 좀 뭐 모든 룰이 좀 스트릭하게 이렇게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 캐치먼트, 아까 그 권역이라 그랬잖아요. 아주 스트릭합니다. 유학생조차도 반드시 이 캐치먼트 안에 집을 구해야만 합니다. 배정도 물론 어렵고요.
그 이야기는 뭐죠? 예, 그만큼 성적이 좀 우수하고 주거 지역으로도 좀 안정적이고 괜찮고 바로 또 비치가 앞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 자리 확보가 좀 쉽지 않은 여기도 텀 1하고 텀 3만 입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디언이 함께 와야 학교에 지원을 해볼 수가 있고 랭귀지 백그라운드 어더 댄 잉글리시가 한 30% 정도 됩니다. 현재 유학생은 한국 학생이 꽤 됩니다. 유학생이 한 110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한국 학생이 19명 정도 되니까 한국 학생이 또 꽤 있죠. 여기 한국 부모님들은 좋은 학교를 또 잘 찾으세요. 그래서 막 1년 전이고 막 신청을 하면 호주는 호토박이 늘 강조하잖아요. 예. 선지원, 선심사, 선배정이니까 1년 전에만 신청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학교 캠퍼스 안에 예. 잉글리시 랭귀지 센터가 또 있으니까 그것도 좀 편한 부분이고요. 인근에 세인트 킬다라고 하는 동네도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괜찮은 동네고요. 그리고 이 엘우드 인근은 아파트가 좀 많아요. 그래서 렌트하기가 오히려 조금 뭐 렌트비가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렌트 매물이 많으니까요. 예. 방 2개 정도면 방 2개 아파트라고 하면 한 550불 정도 붙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괜찮다라고 하면 600불 넘어갈 수는 있겠죠. 자, 이 지도 하늘에서 본 모습 한번 보십시오. 예. 비치 카페 굉장히 예. 주거지로도 아주 선호도가 높은 데고요. 이 엘우드 교감 선생님도 강조했듯이 여기는 유학생을 받는데 그 유학생이 받는 거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문화를 상당히 중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른 학교들은 유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좀 특정 국가에 좀 쏠림 현상이 좀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다양한 국적으로부터 학생들을 받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독일, 브라질, 이탈리아, 스페인, 노르웨이, 벨기에 아주 다양한 국가로부터 유학생을 조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좀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매 텀별로 유학생 생일을 또 학교가 챙겨주는, 예. 보통 뭐 이런 것까지 학교가 나서서 챙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국제 음식의 날이라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음식들을 자기 나라 그 음식들을 또 학교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또 소개도 하고 쉐어도 하고 뭐 이런 축제 날이 또 있는가 봐요. 그리고 성적이 우수한 만큼 이 심화 과목이 많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수학도 호주는 여러 과목이 있거든요. 고3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수학이 아니에요. 한국은 이과, 문과 정도만 나눠져 있는데 호주는 4단계 이상 나눠져 있거든요. 아주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심화 수학을 선택하게 합니다. 뭐 이걸 뭐 익스텐션이라고도 하고 스페셜리스트라고도 하거든요. 매스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과목을 선택하면 아무래도 수능 점수에서 훨씬 더 배점이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스케일링이 높아서 보너스 점수를 더 받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화 과목이 많다라는 거는 그 학교가 그만큼 학업적으로 좀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사이클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뭐 액티비티도 이 학교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이 교민분들도 선호하는 동네고요. 주재원이 특히 이 학교를 조금 선호합니다. 쿠넝 세컨더리인데 주재원이 선호한다라는 건 뭐죠? 네, 주재원이라는 거는 호주 아닌 나라에서 그 호주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이렇게 부모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녀가 이제 동반으로 왔잖아요. 그럼 이 학생은 명목상은 유학생은 아니지만 뭐 구조적으로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니니까 뭐 언어적인 백그라운드나 이런 거 다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유학생이나 마찬가지죠. 다만 비자 조건이 일반 유학생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선호한다라는 거는 그 전에 뭐 주재원으로 있던 분이 또 돌아가면 새로운 또 주재원이 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일반 우리 조교학 가는 부모님들보다는 그 회사가 거기 있으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먼저 그 동네에 대한 정보들을 받고 오시다 보니까 어느 학교가 좀 더 나을 건지 어느 학교가 우리 아이한테 맞는지 이런 것들 잘 아시거든요. 그리고 유학생 비자 500 비자를 받았을 때는 학교 배정이 좀 쉽지 않지만 예, 이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 동네 주소지만 있으면 호주 아이들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학교 배정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학교를 이런 분들이 좀 선점하는데 이 쿠넝이 예, 상당히 주재원들이 조금 선호를 하는 그런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총 학생 수는 1200명 정도 되고요. 현재로는 유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주재원 자녀가 좀 있고 그리고 학교 안에는 이 ELC가 없어요. 그래서 인근에 블랙번이나 템플스토어에서 2텀 정도 영어를 하고 이 학교로 넘어와야 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또 좀 학교가 이제 가깝더라도 또 다른 두 곳의 학교를 또 반년 이후에 또 옮겨야 되니까 조금 성가신 면이 있죠.
그래도 입학은 텀 1, 2, 3, 4 다 가능할 수 있고요. 자리 배정만 된다 그러면요. 주거지로 워낙 또 괜찮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민자들도 상당히 선호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학생들이 한 55% 정도 작은 편은 아니죠. 자, 학교 특징을 좀 보면요. 여기는 매일 방과 후에 숙제를 지원하는 클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수학에 아주 포커스를 좀 많이 두고 수학 숙제 동아리도 있고요. 또 확장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까 그 심화 수학 과정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학생이 어려운 거는 또 먼저 왔던 그 유학생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유학생 그 그룹이 있어서 그 유학생 리더가 또 새로운 유학생이 어떤 과목에서 좀 힘들어 한다라고 하면 또 그런 것들을 또 서포트해주는, 같은 친구들을 이렇게 또 서포트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교장 선생님이 앤드류 맥네일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이 Seek at K라고 하는 이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걸 여쭤보니까 이게 7학년에서 9학년까지 이제 학생들이 쭉 공부하다가 관심 분야, 그게 과학 과목일 수도 있고 수학 과목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딱 생기면 10학년 때부터는 더 깊숙이 이 과목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 VCE,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좀 더 수능 시험에서 높은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호주 대입 점수 A타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상당히 학교 내에서는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공부에 아주 열의가 있고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금 성적이 좋은 학교로 욕심을 좀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브라이튼 하고요, 그리고 엘우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쿠넘, 요 세 학교가 성적이 공립 학교들 중에서 상당히 또 좀 약진하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학교 안에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은 다 학생들이 경험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성적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 학교 학생의 27%가 호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그 수능 성적, A타라고 하는 수능 성적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니 상당히 성적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노스 질롱 세컨드리인데, 이 학교 교장 선생님 폴 노슨 선생님이 상당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던데, 우선 제가 학교 성적을 찾아보니까 성적은 한 중간 정도? 중간 정도 이렇게 되긴 하는데, 나름대로 또 장점이 좀 많은 학교예요. 첫째가 아무래도 이제 멜번이 아닌 도시에 있다 보니까 배정이 좀 수월한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가디언이 함께 못 온다, 엄마 아빠가 가디언으로 올 수 없다 라고 하면 우리 자녀 혼자만 올 때도 여기 학교가 직접 나서서 학교 안에 그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직접 이제 홈스테이 배정 같은 거 다 관리하시거든요. 그래서 홈스테이도 이렇게 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현재 유학생은 25명 정도 있는데 안타깝게 한국 학생은 아직은 없어요. 지지난 학기에는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없고요. 총 학생은 960명 정도 되니까 학생 수가 작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안에 잉글리시 랭귀지 센터도 있으니까 다른 데서도 두 텀 하고 또 이 학교로 옮겨와야 될 필요는 없죠. 학교 안에 이렇게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입학도 텀 1, 2, 3, 4 다 되니까 이것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메인으로, 가정에서 영어를 메인으로 쓰지 않는 학생 비율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35% 정도면 딱 적정한 비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얘 되게 큰 도시입니다. 인구 30만 정도 되니까 절대 작은 도시는 아니죠. 그리고 질롱도 비치가 앞이기 때문에 빅토리아주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제일 이 풍광이 아름다운 지역들이 이 질롱 아래쪽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멜번 관광 가신 분들 혹시 그레이트 오션 로드라고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바로 이 질롱에서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드라이브 코스로 아주 멋진 동네죠. 시설이 기가 막힙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500만 불 정도의 투자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다 마쳐가지고요. 대개 모든 강의실에 이제 칠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전부 터치 스크린이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쭉 칠판에 이렇게 화이트보드 같은 데 다 쓰고요. 밑에서 엔터 탁 누르면 아이들 이메일로 쭉 들어갑니다. 그걸 받아 쓰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전부 스마트보드로 다 갖춰져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전문 수학, 전문 과학실이 또 있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또 충분히 학교에서 또 지원을 하고요. 시설이 어느 정도냐면요, 테니스장 10개, 테니스 경기면이 10개, 그죠? 농구장 3개, 축구장도 있고요, 풋볼 경기장도, 크리켓 경기장도 있고,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이런 거야 실내에서 다 할 수 있고, 시설은 압도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드론 수업을 또 직접 한대요. 예, 그래서 드론에 관심 있는 학생은 이 학교 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STEM, 예, 잘 아시죠? 뭐,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이쪽에 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충분히, 뭐, 여기서도 뭐, 멜번 대학, 모나시 대학, RMIT 대학, 디킨 대학 매년 잘 입학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 전체 성적이 한 중간 정도라고 해서, 뭐, 우리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직접 지금 방과 후에 또 개별 지도도 또 이 학교 선생님이 직접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방과 후에도 아이들 숙제 지도 같은 것도 해준다 그러고요. 자, 다섯 번째 파크데일 세컨더리인데 여기 멜리사 교감 선생님은 브라질 이민자 출신인데 교감 선생님 자신이 유학생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학생의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막 이야기 막 하면서도 되게 느낌에 좀 친근감이 이렇게 좀 느껴지고 하는데 아쉽지만 여기도 지금 현재 한국 학생은 없습니다. 유학생은 한 40명, 전체 한 1,500명 정도 되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학교 중에서는 제일 규모가 큰 데거든요. 근데 유학생은 40명 정도 되는데 한국 학생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또 관심 있는 특히 여기가 골프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골프 유학도 겸해서 오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나 골프로 특화된 학교들 대부분이 학비가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비가 엄청 높거든요. 근데 이게는 공립인데 골프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건 상당히 이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멜번 시내에서는 1시간 정도 거리 떨어져 있으니까 남쪽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홈스테이가 훨씬 더 좀 여유롭고요. 이제 랭귀지 백그라운드가 영어가 아닌 경우 비율은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이제 도심에서 좀 떨어질수록 오히려 호주 백인들이 좀 더 많은 게 특징이거든요. 입학은 텀 1, 2, 3, 4 다 가능하고요. 이 동네도 렌트비가 조금 낮아요. 다른 데는 보통 뭐 한 550불에서 600불부터 시작한다라고 보면 아까 그 질롱은 이제 멜번 시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질롱이랑 여기 이 파크데일 학교가 있는 요 동네는 한 500불 선도 괜찮은 렌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시설 여기도 굉장히 좋고 골프 아카데미가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웨스트필드 쇼핑센터가 백화점 한 서너 개 합친 정도 규모니까 인근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주거 여건으로도 가디언 엄마가 같이 오셔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사우스 오클레이 칼리지인데요. 여기 헬렌 교장 선생님 정말 너무 프렌들리 하세요.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그 브라이튼 세컨더리의 그 선생님도 그리스계 이민자 출신이고, 여기 교장 선생님도 그리스계 이민자 출신인데 두 분이 아주 절친이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사우스 오클레이 동네도 상당히 교민분들이 선호하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주거지로도 아주 괜찮은 동네인데, 학생 수는 1,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유학생은 한 30명, 그 중에 한국 학생은 3명 지금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학교 안에 잉글리시 랭귀지 센터는 없어요. 그래서 인근에 노블팍이나 아니면 웨스턴 세컨더리에서 두 텀 하고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가정에서 영어를 메인으로 쓰지 않는 비율이 조금 높긴 한데 아무래도 이 주거 지역이 이민자들이 많다고 무조건 나쁜 동네는 아니고요. 이민자들이 많다고 하면 좀 더 거주 비용이 낮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장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양면성이 좀 있거든요. 꽤 주거지로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렌트비도 한 520불부터 정도 시작하니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자, 여기 어떤 특장점이 있냐면요. 클레이턴하고 체드스톤이라고 하는 동네가 교민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이 학교가 그 인근에 딱 있어요. 그리고 이 체드스톤 쇼핑센터는요. 남반구 전체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입니다. 남반구, 호주 안에서 가장 큰 게 아니고 남반구에도 뭐 남미 쪽하고 뭐 아프리카 쪽이긴 한데 뭐 브라질도 있고 뭐 큰 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체드스톤 쇼핑센터가 가장 큰데 그 체드스톤 쇼핑센터가 이 사우스 오클레이 인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이민자들이 좀 더 이민자들 중에서도 학구열이 좀 있으면서 좀 더 선호하는 동네가 이 동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헬렌 교장 선생님이요, 출석률을 엄청 까다롭게 봐요. 그래서 학생이 일정하게 출석률이 조금 내려간다 싶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교는, 학생 비자 기준상 80% 밑으로 떨어지면 경고장을 보내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요. 5%만 떨어지면 교장 선생님 부릅니다. 불러서 너는 내일부터 아침에 등교할 때 교장 선생님 방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say hello 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아이 컨택 하고 지나가게끔 강제로. 교장 선생님 굉장히 프렌들리 하면서 그런 또 아주 또 강조할 건 또 강조하시고요. 복장도 굉장히 스트릭하게 좀 따지시고요. 만약에 학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컨택해서 아이가 뭐 숙제 같은 거 할 수 있고 한다 그러면 병원에 있는 아이한테 숙제 줍니다. 예, 너는 이 과제를 해라고요. 그 정도로 학업적으로도 또 열의가 있고요. 타투 절대 안 됩니다. 예. 옷 바깥으로 이렇게 옷 속에 있는 거야 볼 수 없지만 뭐 셔츠 바깥으로 문신이 나온다 이런 거 절대 허용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립게 교장 선생님이시긴 한데 상당히 한국적인 마인드하고 좀 유사하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문화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유학생 클럽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간간히 유학생들 중에 뭐 호주 학생도 마찬가지고 아침을 좀 이렇게 아이들이 또 거르고 학교 오기도 하잖아요. 학교 안에 조식 클럽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런 아이들한테는 뭐 간단하지만 또 아침을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배려도 하고 계시고요. 뭐 로봇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되고 디베이팅 이런 것도 있고요. 방송 음향 장비 시설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채널 9 앵커가 이 학교를 방문해 보고요. 진짜 그냥 지금 당장 이 학교에서 뭐 한국으로 치면 MBC, SBS, 뭐 KBS 같은 방송을 선출해도 될 정도로 방송 장비는 호주 전국 통틀어서 최고 수준이라고도 하고요. 뭐 이런 쪽에 혹시 우리 자녀가 좀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이 학교를 선택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헬렌 교장 선생님이 다른 학교는 보통 한 2년, 3년에 걸쳐서 캠프를 가는데 이 학교는 모든 학년을 캠프를 다 보내요. 네. 그것도 또 괜찮은 점이고요.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이 사우스 오클리 이 학교는 박수진이라고는 한국 선생님이 계세요. 이 한국 선생님이 영어하고 일어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면 또 그래도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제가 볼 때는 한 30대 후반쯤 돼 보이시더라고요. 우리 박수진 선생님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또 적응은 또 잘 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상 제가 얼마 전에 빅토리아 멜번 교육청에서 주선해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6분들하고 워크숍 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멜번 지역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조교학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보신다라고 하면 도움이 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소개드리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밑에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조언을 주실 때는 여기 제가 8개, 항상 조교학에는 이 8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부모의 재정 능력, 적응력, 엄마가 영어를 하시는지, 엄마가 함께 갈 건지, 아이만 보낼 건지, 1년, 2년을 계획하시는 건지, 호주에서 대학까지 보낼 건지, 뭐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서 어드바이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저희에게 이메일 문의 주실 때는 이 8가지 내용을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우리 어머님들이 딱 손에 잡힐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토박이 늘 강조하는 거 있죠. 호주 조교학의 핵심은 동네 선생이다. 네. 학교도 좋지만 그 동네에 따라서 학교가 또 좌지우지 되니까 항상 학교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는 동네 먼저 살피시고 그 동네에 또 어떤 학교가 있는지 이렇게 또 접근하는 것도 또 하나 방법이 되고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학교들이 있는 동네들은 다 조교학으로 가실 때 괜찮은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